자, 안녕하세요.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시간, 티모스 페리스의 4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 뒤에 보이는 4시간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져 있었었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야, 흥분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야, 이거 정말 혁명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방식을 달리하면 자유롭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도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무원을 제가 20년 채우고 38세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제가 자유롭게 살지도 못한 채 제가 2018년도에 간암과 간경화로 인해서 간 의식이 이제 그러니까 간성 혼수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죽고 마지막에 이제 간을 또 이식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죽어서 4번을 죽게 됐는데 그 죽는 과정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이제 내 목숨이 3개월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다니 이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다. 막 너무너무 내 자신이 슬프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루는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신한테 행복한 일도 없고, 자유를 선사한 일도 없고,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돈을 또 다 잃었습니다. 돈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져봤지만. 그래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정말 힘든 과정에 막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이제 병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내 목숨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좌절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순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던 날이에요. 의사한테 사형 선고. 3개월 시한부 사형 선고. 근데 3개월도 안 가고 한 달 더 돼서 죽었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게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살아서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기쁜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데, 진정 잘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은 또 나름대로 하죠. 예. 물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고 웃고 즐기고 이 가까운 데서 행복을 실현하고 뭐 이런 걸 잘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했는데 이 4시간 워크스 위크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뉴리치. 뉴리치는 시간의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자유가 이게 뉴리치랍니다. 예. 그래서 뉴리치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정말 막 눈물을 쏟을 뻔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진정한 어떤 세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순하게 이론으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옮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저는 1부, 2부, 3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흐름을 말씀드리고 2부, 3부 시간에 좀 더 어떤 중요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슈를 제가 책을 봤던 관점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지어다.
성경의 말씀 같아요.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지어다. 읽어보면 안다 이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의 자유. 뉴리치는 현 시점에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뉴리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자유를 갖고 현 시점에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한 사람이래요.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정년까지 책상에서 일하기 싫을 가능성이 매우 크답니다. 여러분 정년까지 가려면은 이 책을 읽지 마세요. 저 말 듣지 마세요. 빨리 다른 것으로 옮기세요. 은퇴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면서 막판의 행복을 위해 당신은 황금기를 희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정당화하는 핑계일 뿐이다. 가장 짧은 시간에 일하라. 과학을 제외하고 모든 규칙은 바뀌거나 깨질 수가 있다. 자동화, 아웃소싱, 속박끈을 끊어버리는 해방. 천천히 재미있게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리치의 목표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 또 일을 위한 일을 없애버리고 필요한 최소 일만 한다. 회복기와 모험기. 이분은 이제 미니 은퇴라고 정의를 하는데 회복기와 모험기를 인생 기간 고르게 배치를 하라. 즉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라. 흥분시키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된다. 관리자나 직원 대신 소유자가 되라. 꿈을 추구하면서 필요한 돈을 번다. 질 좋은 제품을 갖 때 잡다한 것은 모조리 갖다 버린다. 헨리 데이비드 같아요. 이 모습은. 그 다음에 생각은 크게 하되 매일매일 돈을 들어오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게 만든다. 이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꿈을 추구할 자유와 결단을 갖는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미한 나의 꿈, 나의 취미를 이제 연구하고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된 기차에서 또 뛰어내리자고 합니다. 현재 가고 있는 것에서 뛰어내리자는 거예요. 군중심리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일은 그만두고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것도 그만두고 그것은 다 헛수고랍니다.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나의 돈은 저절로 10배 정도의 가치가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로 부유하다는 것과 백만장자처럼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그 백만장자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백만장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언제 하고 또 어디서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걸 자기가 통제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연 1억 5억을 버는 것보다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연 5천만 원 버는 것이 훨씬 더 삶의 가치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노예가 돼서 그냥 막 풀로 일을 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삶의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일의 노예로 80시간 주 일하느니 주 20시간 내지 10시간 일을 하고 그거의 10%만 벌어도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권리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정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예. 선택할 수가 있다. 내가 그거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죠. 진정한 힘이죠. 이 책은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선택의 권리를 되찾고 만들어내는 모든 방법을 일러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 있습니다. 누리치인가 10%만 일하고 90% 결과를 이루기 위해 일을 재조정하고 원격 근무를 이끌어내며 그 결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임함으로써 나머지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에 스킬을 차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자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익성 없는 고객과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또 모든 공정을 아웃소싱으로 돌린 후 자유시간에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예.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있고 알아도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게 낫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다고 철학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내 삶을 즐기기 위한 것, 자긍심.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동감합니다. 이것에 대한 즐기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즐기기 위한 것과 자부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배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배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삶을 즐기면서 남을 돕는 것,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큰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것은 양립할 수가 있다.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즐기면서 남을 돕고 또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큰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것들이 동시에 가능하다. 안 된 건 아니다. 돈을 벌려면 그런 것들을 내 자긍심과 내 가치와 내 삶의 보람과 즐김과 행복을 놓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끊임없이 재미있고 보람된 뭔가의 배움. 그러니까 배움인데 끊임없이 재미있고 보람된 뭔가를 해라는 거예요. 배움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나 환경 또는 삶의 개선을 위한 봉사를 하되 그냥 거저 나눠주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생명이나 환경 또는 삶의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봉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는 거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이제 봉사인데 그런 봉사도 막연한 봉사를 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생명이나 환경 또는 삶의 개선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당신한테 늘 질문을 하자. 무엇이 가장 잘하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건가? 내가 나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이며 여러분을 가장 들뜨고 정말 이렇게 그냥 흥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성취한 무엇이 자랑스러우며 이것을 반복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이렇게 또 물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그거를 좀 지속하면 어떨까? 그것도 좀 더 발전시키면 어떨까? 라는 또 질문하자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거 외에도 자기가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질문, 우리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늘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늘 수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 목표만 위해서 달려가면은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부질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되, 목적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이, 내 목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자신한테 캐묻자 이런 거죠. 아까처럼 삶이 무엇인가, 이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한테, 내 목표가, 내 목적이, 특별히 내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 삶의 목적,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겠죠. 행복, 가슴 뛰는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이겠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남한테 좀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에 맞는 어떤 그 탑을 조금이라도 쌓을 수가 있으면, 제가 너무너무 후회들었었던 게, 이제 죽기 이제 의사한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해놓은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밥버러지가 돼가지고 밥만 먹고, 정말 내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봤고, 내가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쯤 저는 이제 이미 이 불에 타가지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겠네요, 진즉. 그 의사의 사망 선고대로 그대로 했다면. 그러나 정말 극적으로 저는 우리 가족의 헌신과 또 우리 아들의 간 기증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동가들에 의해서 의술이 탁월하게 발전해서, 저는 혈액형도 O형이고 우리 아들은 A형인데도 불구하고 간을 이식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만나서 제가 가슴 뛰는 삶을 다시 또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규칙과 한계는 나의 스스로 정한 것이다. 대담해져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라. 그런 따위는 걱정은 집어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도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괜히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면체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만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친구이자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웨더포드에게 어떤 소녀가 이메일을 보냈대요. 근데 그 시를 한번 소개함으로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느린 춤. 해저 목마를 탄 아이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제 그 소녀가 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나비의 날갯짓을 따라 가본 적이 있나요? 낙조를 바라본 적이 있나요? 천천히 너무 빨리 춤을 추지 말아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음악은 곧 끝나겠죠?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시나요? 천천히 너무 빨리 춤을 추지 말아요. 아이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내일로 미루자고? 그렇게 서두르면 아이가 슬프잖아요.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그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녕이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 빨리 춤을 추지 말아요. 시간은 짧아요. 음악도 곧 끝나겠죠. 서둘다 보면 그곳에 가기까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반은 놓치게 돼요. 서둘다 보면 그곳에 가기까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반은 놓치게 돼요. 조바심으로 보낸 하루는 포장을 뜯지도 못한 선물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삶은 경주가 아니에요. 천천히 삶을 누리세요. 음악에 귀 기울이세요. 음악이 끝나기 전에. 박수입니다. 정말 이 책을 읽고 저는 너무너무 감명받고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계산하니까 저보다도, 이분이 15살 더 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난 도대체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어쨌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팀 페리스처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자기의 온전히 주어져 있는 삶을 개척하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너무너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부럽기보다도, 이분을, 충분히 내가,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분보다 못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건방지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6개국어를 거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한 6개월 배우면 된다는데, 한 3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하면은 3개월이면 마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를 못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생활 속에서 특히 이제 옛날에 그 영어를 못해가지고 눈물을 지은 적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조금 하긴 해봤지만 저도 한 달 하고 말았어요, 영어를.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유치원생처럼 몇 마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분처럼 자유스럽게 6개국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영어부터 해서 가까운 뭐 일본어, 또 이제 중국어,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에서 소개한 자유로운 삶, 진정한 권리, 진정한 그 삶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것을 그 2부, 3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직접 사시면 더 좋겠고, 이게 그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 댓글에다가 아니면 저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제가 이 동영상을 3개를 다 연결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계속 이어지게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이제 책 한 권을 그냥 이게 유튜브를 봐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멋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리아TV 선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